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 이른 시간에도 귀성길 정체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2,800만 명가량의 대이동이 예상됩니다. 여야 지도부가 설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해 기성객들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경부선 출발점인 서울역을,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선이 시작되는 용산역을 찾았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2심 재판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정 구속을 면한 조 전 장관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고배를 마신 우리 축구대표팀이 어젯밤에 귀국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계속되는 경질론에 대해 아시안컵 4강 진출이 실패는 아니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연휴 첫날 이른 아침부터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귀성길 오늘 정오쯤 가장 막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속도로 상황이 어떤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재훈 기자. 네, 서울요금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귀성길 차량 어디가 가장 몰리고 있습니까? 네, 서울요금소를 지나는 차들은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많습니다. 오늘 요금소를 출발해서 부산으로 가려면 최대 9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 방향으로 가는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은 긴 줄이 늘어져 있고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도 차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차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서서히 막히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되는 기성길 정체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가장 심하고 오후 8시가 지나서야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는 6시간 이상, 광주까지는 5시간 이상, 강릉까지는 3시간 반 이상 걸리겠습니다. 귀경길 역시 오전 9시부터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도로가 많이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체는 오후 7시가 지나서야 풀리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2,800만 명가량이 대이동에 나설 것으로 분석되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평균 약 520만 대의 차량이 이동하고 내일은 600만 대가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소형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 등 96km 구간의 갓길 차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안개가 끼는 곳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설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귀성객들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경부선 출발점인 서울역을, 또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선이 시작되는 용산역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없이 이 설 메시지를 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이 노래를 부르며 로비에 들어서고 윤 대통령이 합창 대열에 합류합니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실이 명절을 앞두고 공개한 설 메시지 영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노래로 설 인사를 전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동료 시민과 함께란 어깨띠를 두르고 귀성객들에게 인사합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노원구를 찾아 연탄 배달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KTX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역으로 아들이 못 내려가고 어머니가 올라오셨군요. 국민의힘은 영남권을 향하는 경부선 열차가 출발하는 서울역을 찾았고 민주당은 호남선이 출발하는 용산역에서 설 인사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역구인 인천 계양의 시장도 찾았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또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양을에 공천을 신청한 원희룡 국토부 전 장관도 바로 옆에서 설 인사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관은 이 대표를 바라봤지만 이 대표는 시민들과 인사하며 지나쳐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역구별 후보자 경쟁력 여론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중진들의 지역구 재배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체 여론조사에서 5%포인트 격차로 지고 있는 격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추가적인 재배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나흘 동안 진행한 지역구별 후보자 경쟁력 여론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공관위는 설 연휴 동안 중진 재배치 전략을 논의할 예정인데 본선 경쟁력을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남권 외에 수도권으로 재배치 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험지를 맡아서 승리를 해주신다면 그것이 이번 총선에 큰 도움이 되고 승리의 발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5%포인트 격차로 지고 있는 곳에 중진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당에서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게 출마를 요구한 부산 북강서 갑과 경남 양산을은 지난 총선에서 각각 2%포인트와 1.68%포인트 차로 졌고 조혜진 의원의 출마가 검토되고 있는 김해 갑도 5.98%포인트 차로 민주당에 의석을 내줬습니다. 공관위는 인위적인 재배치보단 출마를 설득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에 이어 김태호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당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민주당 낙동강 로드 저 김태호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낙동강의 최전선 양산에 제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부터 닷새간 각 지역별 공천 신청자 면접에 들어갑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친문, 친명 간의 갈등이 점점 더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책임을 물으며 출마하지 말라는 주장에 친문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 최원희 기자가 내용이 얼마나 격화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공방의 당사자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여기서 더 가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친명계를 직격했습니다. 당 주류인 친명계에서 임 전 실장에 대한 공천 불가 기류가 감지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임 전 실장은 당과 대화할 시간을 오래 기다린 뒤 공천을 신청했다며 이제 와서 험지 출마나 불출마 요구는 늦었다고 했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모든 정치 상황이 달라지는 그렇죠. 한에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의미가 있냐? 얘기겠습니까? 왜 저만 갖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친문계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라고 촉구했고 우상호 의원은 책임론을 처음 꺼낸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큰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책임 논쟁을 불을 붙이는. 대선 패배에 큰 책임은 후보가 더 있지. 친명계는 연일 임 전 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염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정권을 뺏긴 것은 역사적인 죄를 지은 것이거든요. 민주당은 녹색정의당을 포함한 원내정당 3곳에 지역구 후보 단일화를 포함한 야권 연합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이 총선이 2달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본격적인 설 민심 잡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서울역을 찾아서 귀성객들을 만나고 연탄 배달 봉사도 함께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월, 3월을 연탄 보릿고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더 매년 이렇게 이 봉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인의 손글씨가 인쇄된 이 정책 홍보물을 좀 나눠주고 또 연탄 배달도 직접 나서보고 글쎄 한 위원장의 민심 행보 잡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런 거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기 그 손편지를 홍보물로 그러니까요. 만들어서 예. 그 나눠드린 거는 굉장히 제가 처음 보는 장면이라서 통상 틀에 박힌 홍보국에서 제작한 그 유인물을 나눠줬었는데 조금 다르죠. 저거는 굉장히 당의 또 한동훈 위원장의 진정성을 국민들께 전달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시도인데 예.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예. 이른바 뭐 강남 엘리트라고 불리는 한동훈 위원장 얼굴에 뭐 연탄재도 붙이고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고구마도 뭐 나눠 먹고 이런 모습 보였거든요. 표심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인기 있는 분이니까 좀 되겠죠. 저런 거 잘합니다. 예. 저게 정치인들이 흔히 보이는 행태인데요. 네. 좀 가식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짧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고 지역구 인천 계양 구도 찾았죠.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아들이 못 내려가고 어머니가 올라오셨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힘들긴 하지만 또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용산역 이제 호남선 출발지죠. 귀성객들을 만났습니다. 민주당 앞으로는 전통적으로 이제 용산에서 이제 귀성 인사를 했죠. 네. 호남 잡기 민심이다 이렇게 보는 시작이 맞죠? 뭐 다른 건 특별히 예상하시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통상 양 당이 사전에 협의해서 겹치지 않도록 동선을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국민의힘은 서울역으로 민주당은 용산역으로 대체 그렇게 한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계양구 전통시장을 찾았다가 원희룡 전 장관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SNS에 뭐 인사라도 나누려고 했지만 지지자들이 자신을 밀쳤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지나쳤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뭐 신경전이 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이미 시작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네. 뭐 계양을이라는 게 뭐 좁으니까요. 예. 언젠가는 만나겠죠. 만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지금 연동형 비례제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받으면서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역구를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로 간다면은 계양을 또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서 이른바 명령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사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죠. 예. 다른 선택을 하기가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아마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을 불언간에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까 화면에도 보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요 대통령실 직원들과 노래로 설 인사하는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지 않는 모습이죠. 네.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장면을 보시고는 어떤 느낌이셨는지 듣고 싶어요. 일단 윤 대통령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잘하시고 또 예. 부르시는 걸 즐겨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 영상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 김 여사의 그 명품백 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에는 지금 공식 비공식 행사에 일체 나타나지 않고 계신데 예. 아마도 나타나게 되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그 논란이 된 그런 장면들을 다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거 아닌가 싶고 제 생각에는 아마 총선 때까지는 안 나타나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연휴를 앞두고 방송된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 일단은 처음으로 김 여사 논란 관련 언급을 했고요. 또 이제 대담 방식을 두고서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야의 평가들이 굉장히 엇갈리는데 설 민심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기자회견을 대체하는 거라고 대통령실이 주장을 예.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실제 가서 보니까 정치 다큐를 지향했는데 결국 소통이란 이름의 정치 엔터테인먼트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말하자면 소통에 대한 인식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콘텐츠로 들어가서 예. 명품백 사건에 대한 인식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앵커가 명품백이라는 얘기도 못하는 뭐 작은 뭐 백이라는 이름에 저도 이 파우치라는 브랜드라는 걸 처음 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홍길동식으로 이렇게 앵커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식이 결과적으로는 소기했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소통 쇼로 그냥 끝나고 말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이걸 다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목적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정치 다큐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그 파우치는 브랜드는 아니고 이제 작은 가방이란 표현을 안 쓰고 이제 파우치 조그만 백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고요. 진수희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글쎄 뭐 아쉽다라는 표현하고 나름의 좀 평가가 좀 진솔하게 얘기는 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날 그 말씀을 하신 대통령도 아쉬우셨다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지만 보시는 국민들도 상당히 아쉬웠다. 다른 맥락에서 그 다들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난주에 제가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하는 어떤 그 이벤트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각 부문별로 주요 정책 과제나 방향 이런 것들도 많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묻히고 그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네 안 했네 이거에만 온통 관심이 쏠리는 게 유감스러운데요. 저는 그 정책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그 이해를 많이 하시고 자료 없이 그냥 다 설명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니 저런 정도면 그냥 신년 생방 기자회견을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겠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질문이 나오거나 하면 그거는 자료를 활용하셔도 되고 배석한 국무위원들 도움도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진정성이 전달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앞으로 올 한 해 어떤 시점 적당히 잡아서 좀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니까요. 소통의 방식은 여러 가지로 뭐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지켜보고요. 신년 기자회견이 아니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좀 불편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중진들을 향한 이 험지 출마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호 의원이 양산 의뢰 출마해달라는 이 당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낙동강 벨트를 총선 승리의 교두보로 만들어 달라는 당의 명령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낙동강을 지키는 것이 고향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길임을, 그리고 저 김태호가 비켜나갈 길은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낙동강의 최전선 양산에 제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자, 뭐 서병수 의원에서 김태호 의원도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응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중진을 제대로 다시 재배치하겠다는 얘기인데, 글쎄 저런 모양새는 계속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절박한지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말 연초까지만 해도 영남 다선 중진들 불출마하는 희생을 해달라 혹은 수도권 험지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그 영남의 주요 그 지역,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이죠. 우리가 현역 의원을 갖고 있지 않은 지역에 이제 저런 식으로 지역구 조정을 하는 걸 보면서 아 굉장히 절박하구나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데 마침 부울경 지역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광역 단체장을 하신 분들이 지금 현역 의원으로 있다 보니 지금 우리가 비어 있는 지역에 이 재조정하는 게 보기에 굉장히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잘 배치를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는데 이제 사실은 저 재조정된 지역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괜찮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험지라는 표현이 좀 안 맞을 정도로 해볼 만한 지역이다. 그나마 해볼 만한 지역일 수 그나마 있기 해볼 때문에. 만한 지역에 예. 마침 그럴 수 있는 단체장 출신 현역 의원이 계시다는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단은 낙동강 벨트를 시작으로 PK 지역의 중진 험지 차출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여당 텃밭인 TK로 향하고 이게 또 수도권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뭐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던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그 시나리오들이 많았는데 예. 그중에 지금 TK, PK 네. 지역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같은 행정구역에서 갑을병정이 있잖아요. 네네. 갑에서 을로 가도 어려워요. 이게 이제 컷오프라고 얘기하면 좀 심하니까 예. 지역구 조정, 사실은 네. 지역구 이동을 요청하는 거죠. 이게 PK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으면 TK로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또 수도권하고 연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사실상의 컷오프 비슷한 효과를 낼 거예요. 예. 그러면 반발하는 분들도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렇겠죠. 경쟁력이 그나마 지금 이분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했기 때문에 좀 나은 편인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잠재적 갈등 요소로 등장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이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후광은 없다면서 참모 출신들에게 특혜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진 전 장관, 이원모 전 비서관 동시에 출사표를 낸 강남 을을 비롯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양지 출마 하려는 네. 참모들에 대해서 재조정도 지금 글쎄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런 말씀을 하시려면 예. 지금 하실 게 아니고 사표 내는 그 시점에 당신들이 좀 가서 예. 좀 많이 어려운 지역에 좀 수고를 해달라 이렇게 하셨더라면 지금 공천 신청을 그 지역에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좀 어려운 지역으로 신청을 하고 본인들이 좀 미리 가서 예. 뛰면 그 훨씬 이제 앞으로 선거운동하는데 효과적이었을 텐데 이제 예. 와서 또 지역을 바꾸고 거기서 새로운 지역에서 운동을 하면 과연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만날 시간이나 제대로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이제 지역구 재조정하는 네. 일이 계속 될 것인가 하는 걸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부울경 쪽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한데 TK 쪽은요 지금 비어 있는 지역이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거기에 다선 의원들은 어디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려고 해도 수도권에 와가지고 경쟁력이 전혀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왜 비윤들만 그렇게 지역구 재조정하냐 이런 그 분석도 있던데 예. 그거는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소위 친윤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주로 초선 재선들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렇게 배치할 만한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 저런 결과가 빚어졌지 이거는 개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 의원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소위 말해서 찐윤이라는 사람들의 재배치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처럼 몰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발은 없을까요? 이 상황에서? 반발은 내부적으로는 하겠죠. 아. 그러나 컷오프가 되는 상황 내지는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이분들에게는 뭔가 하여튼 보상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예. 그렇게 많은 반발이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요. 지금 보면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둘러싼 친명과 친문계 간 갈등 갈수록 격화되는 모양새죠. 관련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염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정권을 뺏긴 것은 역사적인 죄를 지은 것이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비서실장 그런 분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게만 묻는다라는 건 좀 저는 그렇게 해서 얻는 득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대선 패배가 문재인 대통령 탓인가? 아니지 않을까요? 대선 패배는 저를 비롯한 민주당 모두의 책임이죠.
자, 들으신 대로 친명계에서는 친문계를 향해서 염치 있어야 한다면서 이 날선 발언이 나오고 있죠. 친문계 대선 패배 문재인 대통령 탓이냐 이렇게 불만 섞인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판의 수위 생각보다 높고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정리를 해야 될 사람은 말이 없다. 이재명 대표밖에 없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뭐 리더십 문제다, 시스템 공천이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걸 만약에 이 문제를 더 이상 풀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면 예. 딱 한마디 해주면 이거 해결됩니다. 어떤 말? 대선 패배의 책임은 내 탓이다. 아. 라고 해서 이 문제를 무마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예. 않으면 예. 이렇게 계속 옆에서 밑에서 뭐 위에서 이렇게 네. 연타전을 펴면은요 민주당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하고 공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신 의원님 지금 보면 저희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네. 만난 다음에 이제 준연동제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이러니까 사람들 생각에서는 뭔가 좀 교통 정리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했을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서. 문 전 대통령의 성정상 아. 그런 얘기에 네.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할 분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아마 만났다는 거하고는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충실하게 기록은 남아 있을 거고요. 예. 이런 대목이 계속해서 논란으로 등장한다면 문 대통령이 직접 참변하지는 않겠지만 예. 그 당시에 그 배석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도 아마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개파 갈등 문제 예상했던 것보다 수위가 높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재명 대표가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봉합을 좀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나서셔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양산 만남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서로 없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근데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제 친문 친명 간의 갈등은 이제 저렇게 정리가 되는구나라고 했었죠. 인식을 했었을 텐데 예. 이거는 이제 뜻밖의 공관위원장 입에서 저 얘기가 나왔단 네.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과도한 의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음. 이재명 대표와 공관위원장 간의 모종의 역할 분담으로 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의 속뜻은 그렇지만 이제 문 예. 대통령과 이제 화합하는 모양새를 비치지만 실제 속내는 이제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네. 이런 상황이지 않은가 싶은데 그 당내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윤 정권 탄생의 원인 제공자는 문 정권 주요 인사들, 그러니까 정책 실패라든지 예. 인사 문제라든지 예. 뭐 책임이 있죠. 있으나 네네. 그 책임 못지않게 그 책임의 지분이 큰 사람은 예. 그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재명 후보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내부에서 서로 손가락질 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내부의 권력 투쟁인 것 아. 같고요. 네. 예. 이게 지금 민주당은 총선에 관심보다는 예. 총선 이후에 벌어질 당권 전당대회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권을 향한 이런 거를 놓고 예. 이제 권력 투쟁이 벌써 시작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뒷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제 2심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까 네. 근데 지금 나온 이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총선에 뛰어들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은 창당을 할지 뭐 비대로 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아마 조국 장관이 형법학자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굉장히 신뢰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대원칙인 건 맞습니다만 네네. 보통의 경우에는 2심까지 이 정도 나오면 여기서 딱 스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지 않을 기세를 보이는 것은 예. 이거 뭔가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앵커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는데요. 그 가능성들이 다 지금 현재 실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조국 장관이 뭘 선택할지는 정말로 조 전 장관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조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생각을 어저께 분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2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형량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받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적 구속은 면했는데요.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향해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에서 내린 조국 전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으로 걸어갑니다. 입시비리 감찰 무마 전부 부인 취지 주장 그대로신가요?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2심 법원은 조 전 장관의 13개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조민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아들의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 등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해서 총선에 직접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범야권 연합을 띄운 이 더불어민주당 일단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독재를 막는 일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잡는데 제 모든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는데 대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불구속 상태인 만큼 4월 총선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국 측 관계자는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설 연휴 직후에 정확한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출마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상실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층을 의식해 조국 신당 연대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아직 창당도 안 되어 있거나 사실 이게 그 원내 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어떤 대표성이 아직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범야권 연대 논의 대상엔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원내 3개 정당과 시민사회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전 장관과 연대할 경우 중도층 표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자녀 입시 비리와 이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송영훈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심 재판부 조 전 장관이요.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동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이 내용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법원이 그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통렬한 질타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서 뉴스에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듯이 이번 항소심 판결은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과 유죄 혐의들이 똑같습니다. 예. 딸 입시 비리, 딸 장학금, 그리고 아들 입시 비리, 아들의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그리고 유재수 감찰 방해까지 주요 혐의들이 모두 그대로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바뀌는 부분이 없으면 2015년 대법원 판례는 2심이 1심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양형 조건이 굉장히 크게 바뀌어야지만 감형이 가능한 것인데요. 예. 그 항소심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이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제 없이 유감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통렬한 비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재판부에서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2심에 불구해서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에 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방어권 보장이 정말 꼭 필요하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1, 2심이 다 실형이 나왔는데 어떻게 또 법정 구속을 면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지적이 있죠. 왜냐하면 2심 항소심이라는 건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라는 건 증거 조사나 증인 채택 같은 과정이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참고 자료 등만 추가로 낼 수 있고 정말 법리적인 부분만 대법원에서는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1심에서는 이게 대법원 예규 등에 따라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거든요. 네네. 뭐 손준성 검사도 그랬고 예.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하는 게 통상적이긴 한데 예.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점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재판부가 이제 참작을 한 것 같고요. 예. 또 1심에서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을 때 이제 정경심 전 교수가 그 당시에 구속 수감돼 있다는 사정을 반영을 했었는데 그 사정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 동일하게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은 여태까지 쭉 재판들 보시면 이례적인 건 맞죠? 보통 1, 2심에서 다 저렇게 나올 경우에. 통상적이지 않은 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치권에서도 조 전 장관 2심 선고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일단은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과거에 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 예.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다음에 교도소 앞에서 형 집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교도소 앞에서 구속 집행이 될 때 그 앞에 지지자들도 몰려들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몰려들고 하면서 상당히 그 이벤트처럼 어떤 교도소 앞에서 장면이 벌어지고 또 거기서 충돌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에 형을 집행하게 되면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2심까지 지금 수사와 재판이 거의 4년 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네네. 이렇게 재판이 오랫동안 길어진 점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법원이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 전 장관 일단 2심 판결이 나온 후에 새로운 길을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아직 조 전 장관 2심 선고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반응, 네. 이렇다 할 반응 내놓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 당적이 없고요. 민주당 관계자라고 보기 어렵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금 환기하는 게 정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네. 그렇게 뭐 플러스가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유죄로 귀결이 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도에 대해서 더 이상 논평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거리두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시각이 재판부에서 조 전 장관의 출마 길을 열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출마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국회에 대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법적인 거를.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해서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그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그 원심의 판결이 확정이 되면 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회에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맞느냐 많은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예. 특히나 이제 2심까지 판결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더 다툴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문서 위조 같은 것에 그 행위가 인정이 된 마당에 네. 과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직에 도전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예. 대법원 판결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지금 항소 기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상소 그러니까 상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기록이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배당이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심리 개시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총선 전에는 결론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예. 분명한 건 총선 이후에나 올 한 하반기쯤에나 이 대법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뭐 1심 나오는 기간도 있었고 2심 나오는 기간도 있었고 상당히 보면 대법원의 판결이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습니까? 지금 대법원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건 대법원이 하는 것에 달렸고요. 예. 빠르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만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예. 만약에 법리적으로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하면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어제 미스터 3에서 4라운드 팀 메들리전과 여왕전의 진검승부 결과가 가려졌습니다. 네, 뜨거웠던 경은 열기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3라운드 진 정서주, 또 1라운드 진 배아연이 속한 이 트롯 어벤져스 뽕커플의 무대를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꼬꼬꼬꼬꼬꼬 처녀가 찾아왔어요. 꼬꼬꼬꼬꼬꼬 처녀가 날아왔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드리옵니다. 미리 보는 미스트로3 결승전. 진과 진이 만났다. 모도는 님이면 이 마음도 낼 것을. 잘한다. 항구의 맺은 줄기 목포에 그러니까 지금 저 노래 부른 저 팀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아까 뽕코벨이라고 팅커벨과 예. 뽕이 이제 합친 이름인데요. 예. 진진이 만나서 이렇게 장윤정 마스터가 이제 중간에 멘토를 해주는데 오. 그 팀을 굉장히 구성을 잘했더라고요. 저러면서 예. 마치 유랑극작처럼 등장해서 진과 진의 대결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그런 관심을 모으고 예. 목포의 눈물을 그러니까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배하연 씨는 워낙 정통 트로트의 강자라서 목소리가 굉장히 단단하고 예. 정서주 양은 뭐랄까요 그 이난현 선생님이 다시 태어난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무대와 함께 또 다른 무대 나중에 조항조 선생님의 후까지 굉장히 감동을 자아내는 무대였습니다. 거의 무결점 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김현우 마스터가 멘토였던 트로나민 C 멤버들 예. 컨디션 난조를 좀 보였다고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김현우 보컬 마스터가 김현우 마스터가 네.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미스터 트롯 1에 나오고 싶었다. 보컬의 신인데도 어머니가 워낙 TV조선을 좋아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셔서 본인도 나오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네. 천가연 씨도 그렇고 이쯤 되면 근데 상당히 사람들이 좀 성대결절이나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요.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저런 폭포수 고음, 사이다 고음 하는 분들까지도 조금 어려워서 그냥 보는 사람도 좀 안타깝고 김현우 마스터는 자기가 이제 멘토를 한 팀이니까 조금 더 안타깝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예. 서로 이렇게 끝까지 어우러지고 뭐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왕전에서는 정서주 양이 딱 맞는 선곡으로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무대 직접 보시죠. 피는 흰 장미요 아직도 나를 기다린다 감춰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 예, 저 정서주 양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정서주가 장르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나오기 전부터 예. 유튜브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음색으로 유명했던 이제 참가자인데요. 예. 그런데 경연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연이 정서주의 또 다른 성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정서주 씨는 워낙 아름다운 미성으로 유명한데 그 조금 뭐랄까요? 현장에서 봐야지 그 감동이 훨씬 나오는 그래요? 참가자라고 할까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듣기가 좋았습니다. 독보적인 미성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 힘이 좀 더 굉장히 많이 갖춰진 느낌이었고 이전보다 그래서 자기 단점을 조금씩 이렇게 단련해 나가면서 나아지는 모습이 다른 경연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서주 양의 장점, 도돌아 보이는 장점은 뭡니까? 일단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김연자 마스터도 말했죠. 여기 조금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런 너무 아름답다는 의미로의 음색이 이렇게 다들 놀라세요. 처음에 들으면 마이크에 나오는 소리가 그래서 그 조금 다른 사람들은 단련해서 만들어진 소리라 타고난 음색이 좋은 사람이 노력을 하면 얼마나 달라질까 이런 성장성을 이제 가늠하게 하는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정서주 양의 무대도 잘 봤는데요. 팀의 운명을 걸고 활약한 다른 4명의 여왕들 무대도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살고 싶은데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내 생은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이제 총 14명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5라운드에서는 뭐 시리즈 역사상 최초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어제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깜짝 놀라셨을 예. 것 같아요. 그래요? 미스터 트롯 2의 톱 7 스타들과 그 14명이 2인 1조가 돼서 서로 삼각 대결을 펼칩니다. 그래서 삼각 관계를 연출하기도 하고 그 각각 어떤 모습을 연출할지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어젯밤에는 그 박지현 씨와 진혜성 씨의 무대가 살짝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떤 댄스와 어떤 퍼포먼스와 어떤 가창력을 보일지 그리고 이번엔 정말 신기한 게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계속 다크호스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서주 양도 물론 잘했고 배아연 씨도 너무 뛰어나지만 또 다른 분들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력을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무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고배를 마신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대회 4강에 오른 성적이 실패는 아니라면서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입국장에 들어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도전엔 실패했지만 자신이 부임한 후 우리 대표팀 성적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We were until that game against Jordan 13 games unbeaten. So overall the entire year we played since I'm here was very successful. 대표팀의 고질적인 수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등 지도력이 도마에 오르면서 경질 요구가 거세졌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4강 성적이 실패는 아니라면서 사퇴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I still think it was a successful tournament going into the Final Four, and our big goal is then the World Cup in America.
기자회견 도중엔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 한 중년 남성이 호박엿을 던지는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클린스만, 이게 축구야! 이게 축구냐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일부 팬들의 거센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클린스만 집에가! 대표팀은 A매치 기간인 다음 달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준비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대형 화산이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영하권의 날씨 속에 주민 2만 8천 명이 온수를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인근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갈라진 땅 틈에서 나온 용암이 화산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용암이 도로를 가로질러 흘러나오자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은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현지 시간 8일 오전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수도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분화 당시 용암은 80m 높이까지 분수처럼 솟아올랐습니다. The sky was all red and it seemed very close. And it was at that moment that we saw, that this was serious and very real. 화산 폭발로 인근 수도관이 터져 2만 8천 명은 온수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하권 추운 날씨에 일어난 사고에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인근 학교는 모두 문을 닫았고 유명 관광지 블루라군 온천도 일시 폐쇄했습니다. But the problem here is the lava is flowing towards west and it flowed over the road already. 이 지역은 지난달 15일에도 화산이 폭발해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평균 4에서 5년마다 화산이 분출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무도회의 최종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해마다 2월이면 오스트리아에서 세계적인 왈츠 무도회 빈 오페라 볼이 열립니다. 개막을 하루 앞두고 최종 리허설 사진이 외신을 통해 들어왔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빈 오페라 볼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사교 행사로 꼽히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5천여 명이 모여 왈츠 무도회가 펼쳐지는 축제입니다. 비싼 입장권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데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이 무도회를 위해 저축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무도회는 사교계에 처음 데뷔하는 100여 쌍의 젊은이들이 왈츠를 추는 오프닝으로 시작됩니다. 네, 사진만 봐도 무도회의 열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빈 오페라 볼,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세계 각지에서 유명인들이 찾아오는 이 왈츠 무도회는 193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왈츠는 18세기 유럽에 처음 등장했는데 남녀가 부둥켜 안고 추는 최초의 춤이었습니다. 한때는 외설적이라는 비난과 함께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4분의 3박자의 경쾌한 리듬 때문에 봄과 잘 어울리는 춤이기도 합니다. 네, 이 무도회가 봄이 기다려지는 매년 2월에 열리는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설 연휴 첫날 이동하실 때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전북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특히 강이나 호수, 터널 입출구에서 더욱 짙게 끼겠습니다. 설날인 내일은 호남 지방과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연휴 동안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보이겠고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로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나빠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5도, 청주와 대전 7도, 대구 9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서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